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26일 송영선 TV 계속 하겠습니다. 73일간에 걸친 11차례의 변론, 어제로서 심판은 끝났습니다. 처음엔 저도 뭐가 뭔지 몰랐죠. 이 심판, 어제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듣고 난 뒤에 그제서야 다시 구슬이 끼워지듯이 전부 끼워지는데 지금 분노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분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분노도 있고 이재명에 대한 분노도 있고 홍장원, 박선원 같은 쥐새끼 같은 인간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 다음에 오동훈 같은 놈도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가장 큰, 그들보다 더 큰 분노는 나는 국힘 지도부에 있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왜 이 분노가 지금 진짜로 본격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오느냐. 유창정,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니까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 저 여자는 저 같은 주제 가지고 몇 번이나 지금 팔아먹냐. 아닙니다. 이건 1000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창종 중앙지검장, 황현호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인호 중앙대 법대교수, 허영교수, 헌법학자,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탄핵은 각하돼야 된다라는 말을 곱씹고 볼수록 이게 누구의 죄냐? 대통령이 이 고생을 한 게 누구의 죄냐? 이건 국힘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큰 원죄가 국힘이에요. 왜 제가 국힘을 향해 화살을 창끝을 겨루느냐고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몇 번 유튜브를 찍어도 불행히도 제 유튜브의 전파력이 별로 안 큰지 제가 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거 끌어오는 방법을 모르는지 보는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전파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 신세 타령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힘에 대해서 이렇게 갈수록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지금 나서서 주진우, 장동혁, 임종덕, 국회 내란 특조위, 청문회 등에서 아주 잘 싸워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게 소일고 난 뒤에 왜 안 고치려고 하는가? 그분들의 무한 감사를 하지만 정말 원천적인 잘못이 국힘에 있구나. 왜 원천적인 잘못이 국힘에 있느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된 상황 자체가 국힘 책임이 더 큽니다. 민주당에서 입법 독주를 하더라도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국힘 책임이 더 큰 이유가 입법 독주를 계속 하더라도 국힘이 숫자에 밀리니까 192대 108이라는 건 게임이 안 된다라고 그것만 신세 타령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대통령이 수도 없이 SOS를 보내면서 당과 하나 돼가지고 싸워보자 하는데 당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혼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어제 67분간 말씀을 하셨고 그 중간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 정말 뼈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권성동, 권영세가 2월 3일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하고 난 뒤에도 국민과 함께 싸우면 사랑을 받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뼈있는 얘기야. 국민과 함께 싸우라는 얘기는 국힘이 뻘짓하지 마라. 그게 대통령이 참고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난 상남자라는 거야. 야, 이 버러지보다 못한 인간들아 하고 거기 안 따지고. 근데 왜 원천적인 문제가 있느냐. 숫자가 모자라서 민주당하고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국힘에서 하는 법은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국정운영 예산은 다 깎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 계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비상수단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그 경위에
국힘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괘씸합니다. 싸워서 이재명하고 맞붙어 싸워본 적 있어요? 장외투쟁한 적 있어요? 장내에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러버스팅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포기야. 우린 숫자가 모자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불참이야. 그냥 투표장에 안 나타나면 돼. 그럼 투표장에 안 나타나려면 끝까지 나타나지 말아야지. 둘째 잘못은 12월 3일 탄핵안이 가결 안 되면은 12월 12일 권성동이 원내대표로 들어오고 난 뒤에 당론을 탄핵 반대로 정했으면은 이미 1차 탄핵 가결안을 통과 혹은 부결로 붙였을 때 우리 당의 몇 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통과에 예스를 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탄핵 반대가 당론이 되더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틀림없이 반역자가 나올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데리고 들어갔어. 그거는 동조자야. 동조자. 민주당에 탄핵 가결안을 통과시키라고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어.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나 첫째, 두 번째보다 더 큰, 가장 큰 이유는 국힘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낀 이유는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이게 헌법재판소에 재판으로 올려지기 전에 1차, 2차 변론 준비 기일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1월 3일입니다. 헌재에서 국회 측, 다시 말하면 정청래 측, 혹은 민주당 측, 혹은 이재명 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쓰니까 국회 측이지만 민주당 측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측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거기에서 문영배가 슬쩍 힌트를 주고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을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란이 12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4명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의 핵심이 내란이야. 70%가 내란이야. 근데 그 내란을 빼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국힘은 완전히 안테나를 바로 세워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통령이 혼자서 계엄을 선포했다 손 치더라도 그때부터 국힘은 뭘 났어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아니다. 그 전환결선의 말을 빌려가지고 제가 계속 씁니다. 짜장면을 주문을 했는데 단무지만 나왔으니까 짜장면 주문 이거 다시 할게 라고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탄핵 우리가 소추를 가결시킨 이 안 자체가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대로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간 게 아니라 핵심인 내란을 짜장면 빼쁘고 단무지만 놔두는데도 이거 짜장면 취소야. 주문한 거 취소야. 새로 할 거야. 이번엔 짜장면 아니고 새로 조금 뭐 간짜장이든 짬뽕으로 바꿀 거야. 숫자가 안 돼도 그러면은 안 됩니다. 손님이 이미 주문했으니까 돈은 지불했으면 내줄 수 없습니다. 장외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야 돼서 이 안은 이 탄핵 소추안이 지금 헌재에서 변질되고 있으니까 소추 동일성이 상실됐으니까 이것은 탄핵 재판으로 가서 안 됩니다. 그걸 막았어야 돼. 그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외투쟁하고 난리를 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도 제대로 국민들이 아직 못 알아듣는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걸 선포한 데 대해서 국민들도 얼떨결에 놀랐고 막 방송에서 나오는 건 내란 수괴라 그러고 막 창문도 깼다 그러고 뭐 이건 뭐 이래 되는 이게 5.16 군사혁명도 아니고 이게 뭐야. 국민들 이렇게 들떠있을 때 그걸 차분하게 이게 아닙니다. 탄핵 가결안에서는 그런 게 내란이 들어갔지만 내란을 스스로 내란죄라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이 그걸 빼자 했으니까 이건 다시 대통령이 우리가 새로 만든 탄핵 소추안으로 탄핵 재판을 받아야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고. 자, 그러면 그 장외투쟁에도 이길 수 없으면 그 시점도 우리가 놓쳤어. 내가 볼 때는 검사 출신 둘이 당의 지도부로 앉았어. 지휘부로 앉았어. 그걸 놓치다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센스를 못한다면 검사 자격이 없죠.
사실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노름을 하고 숫자 때문에 졌다고 핑계를 댄다면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헌법재판소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숫자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은 탄핵 재판으로 가서 안 됩니다. 각하되어야 됩니다. 각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하. 심리를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판을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발 각하를 내려주십시오. 물론 이미 지금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서 보이 이민선 문영배 전부 다 정계선 전부 그쪽 사람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뚫기 어렵지만 국힘이 헌재를 에워싸고 국민들을 데리고 가서 이거는 탄핵 재판으로 올려서 탄핵 심판으로 올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유명한 율사들이 말하는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저명한 판사가 말하는 저명한 지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각하가 돼야 됩니다라는 것을 그 뚝을 그 성벽을 우리가 뚫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항변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껏해야 대리인단들이 나서가 하는데 이미 장악이 되었으니까 문형배는 초시계까지 갖다 놔놓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조차도 보호를 안 해줘서. 그거는 국회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 그거는 재판장의 일이기 때문에 재판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였다? 탄핵 소추안을 다시 만들든지 그것도 숫자적으로 설득이 안 돼가 민주당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면 그걸 장애투쟁으로 끌고 나오든지 장애투쟁으로 끝나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고쳐가지고 올렸다 하면은 혼자서 또 올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내란을 뺀 거로 올린다면은 이 재판은 성격이 달라졌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올렸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건 각하돼야 된다는 그 시점이 분기점이야.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시점에서 이것은 각하돼야 됩니다. 이것은 탄핵 재판으로서 심리를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 거리도 안 됩니다. 형식상 요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진짜 전할기 쌤이 잘 지적한 것처럼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을 안 하고 단무지만 왔습니다. 근데 이 단무지를 두고 도대체가 짜장면 값을 내라. 짜장면의 맛이 어떤지 재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판을 끌어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짜장면을 진짜 구경도 못하고 단무지 맛도 못 본 대통령에게 짜장면 값을 다 내라는 꼴이에요. 지금.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몰라도 일단은 짜장면 값을 내지 안 내도 된다 손치더라도 단무지조차도 구경도 못하고 맛도 못 본 사람한테 짜장면 논쟁으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고생하신 덕택에 국민들은 왜 계몽을 한지 알게 됐다 정도로 적지 않은 수확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네 가지 단계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반성도 없고 조기 대선하겠다고 캠프를 만들어 거기에 권성도인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헌법재판소는 단심이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통령 받아들여라. 대통령을 네가 압박하는 거야? 그게 공부했다는 사실을 통과한 검사로서 대통령보다 네가 잘났다고 대통령한테 그걸 받아들이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야? 제정신인 거야? 네 임무도 하나도 안 했어. 국힘은 이거 분해돼야 돼. 대통령을 이 탄핵 재판에 올린 원천적인 이유는 민주당이지만 그 후에 실질적으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불법으로 체포당하고 불법으로 구속당하고 불법으로 기소되는 위법으로 기소되는 이 과정 전체가 일어나도록 간과 내지는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고의적으로 도리어 검사들이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영어로 이걸 네글리전트라고 합니다. 네글리전트. 부주의하게. 근데 의도적으로 부주의한 일을 저지른 거는 국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창종 중앙지검장, 황현호 부장판사, 이인호 법학전문대 교수, 허영 헌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탄핵 기각이 아니고 각하되었어야 될 일이다. 각하다. 각하가 정답이에요. 지금 보니까 각하가 정답이라고 보니까 지금에서 나서가지고 물론 고맙죠. 주진우, 뭐 윤상현, 임종덕, 뭐 지금 나서 장동혁, 뭐 너무너무 나경원 열심히 싸워주지만 소일구 지금 왜 안 감고 치는 거야?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드는 거야.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민주당에 비해서 우린 율사 출신이 훨씬 더 많아. 더더구나 지도부가 검사 출신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인간들이야.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안 되도록 막는 것이 국힘이 해야 될 일이고, 그때 이게 탄핵이 각하되었다면은, 여러분 각하된 이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유창종 지검장이 지적한 3가지 이유. 첫째,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둘째,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처음에는 내란으로 재판하자 해놓고 막상 재판 여는 건 아니야. 계엄의 위험성만 보자. 위헌성만 보자. 세 번째,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내란이라고 걸어놔놓고 그 심리 과정 전체에 있어서는 내란에 대한 증명, 계엄의 위헌성, 관련된 정인도 충분히 불러오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의 직접 변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방어권조차 막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한 거, 경찰에서 한 수사 내용이 헌재에 와서 그 정인들을 다시 신문하니까 내용, 그때 자기들이 위압에 의한 수사거나 진술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정인신문에서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 인용으로 파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증거를 검찰에서 수사한 거,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 문형배 XX가. 이 책임, 여러분 국민들이 아직 법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안 들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국민을 무시해서가 절대가 아닙니다. 나처럼 그래도 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산 기간이 좀 있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뭔가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옳지 않다는 그 동물적인 감각은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투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투표로. 그 사람들이 지금 3.1절에도 권성동, 권영세가 안 나오겠다. 우리는 지도부는 안 가겠다고 선 끊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배신감은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큽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가질 수 없죠.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 유튜브에도 얘기한 것처럼 적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으니까. 동지나 친구나 지인한테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정치는 어떤 사람과 한다? 친구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지하고 합니다. 같은 동자 뜻지자예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게, 모여서 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국힘이 지금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오합지졸. 몰입에라도 이런 몰입가 없어요. 당신네들은 민주당 욕할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어. 처음부터 각하되어야 될 재판, 이 탄핵 심판을 대통령이 받도록 한 게 바로 너희들이야. 바로 국힘 지휘부야. 내가 이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뭐 지금 오동문이 사기꾼 같은 놈이고, 권성도이가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이틀 전에 나와가 쇼 거창하게 했습니다. 사기 수사다. 헌재는 사기 재판이다. 야, 그런 광대 노름 하지 마. 그 말 한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알아? 그래 놔놓고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기자가 그러면 탄핵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받아들이겠습니까? 당론은 결정된 게 없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나면 그때 당론을 정하겠다. 이 무슨 개소리야 이게. 대통령
파면시켜놓고 난 뒤에 파면시키면 그게 당론이었어 이러겠다는 거야? 망할 것들. 정말로 대통령을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키지 않고 그 지킨다는 게 일부러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지키라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누구야?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강한 주권, 국민의 투표로 가장 헌법적인 정신에 따라서 선출된 사람이 대통령이야. 가장 헌법적인 존재가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걸 지금 임명받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받은 사람들이 선출자도 아닌 선출된 사람도 아닌 임명된 자들이 대통령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 심판을 하고 있어. 그걸 국힘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정당한 이유로. 왜? 국회에서 통과된 소추안과 재판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제가 자꾸 사족을 붙여서 미안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사이에 계약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집 본체하고 그리고 요 흑간 단련까지 다 합쳐가지고 1억에 팔겠습니다 했는데 중개인도 그래 놔놓고 나중에 중개인하고 팔겠다는 사람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정작 대금을 치르라고 나오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명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들여다보니까 저거들끼리 계약서를 바꿔가지고 본체는 안 팔고 헛값만 1억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모른 채 앉았다는 거야. 그게 지금 국힘이 한 짓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기를 쓰고 이거는 기각이 아니고 각하다. 각하돼야 될 일이다. 사건 자체가 될 수 없다. 제기의 이유가 없다. 그걸 들고 나오는 거야. 근데 어느 인간 하나가 이제 윤상현이 나서가지고 각하돼야 된다. 주진우도 나서가 각하돼야 된다.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그나마 고맙기도 하지만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나 당 지도부는 아직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인족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내린 거에 대해서 헌재는 단심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어디다가 대통령을 협박을 하고 있어. 이 인간. 네가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 니부터. 뭐 원내대표라는 뭐 훈장을 하나 달아주는 게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대통령이 만약 파면되면은 단순히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너는 국회로 다시 못 돌아올 줄 알아. 사실 너뿐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한 인간들, 그러나 탄핵 반대한 인간들이라고 면죄부가 되냐? 안 돼.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너들이 바로 대통령을 체포당하게 하고 너들이 바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서 너들은 오동무이보다 더 나빠. 너들은 홍장모이 박선호이 못지않게 나빠. 이래서 내가 분해서 참여하는 거야.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정신 차려. 너들 삼각 3일절에 안 나오대. 나오면 신성한 애국 시민들의 집회를 오염시켜. 아예 나오지 마.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가 족이 돼서인지 굴비 돼서인지 그나 떠들고 제끼고 있어. 한번 해봐. 누가 너를 표를 찍어준지. 40몇 프로 되니까 국민들 모두가 널 찍을 것 같지.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 국민들이. 41.9%가 헌재 선거에 불복하겠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사람들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너들한테. 똑같이 국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야. 42%야. 정신 차리라고. 이 책임은 너들한테 있는 거야. 송영선 TV였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죄송한데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생각할수록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다 생각하니까 2년 9개월 동안 대통령을 괴롭혀온 민주당이 있지만 더 큰 죄는 지금 누가 짓고 있다? 대통령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다? 꼭 한동훈만 아니야. 모든 죄가 한동훈이 혼자 뒤집어 써야 될 죄가 아니라고 지금. 권성동, 권영세 하는 게 한동훈 못지않게 대통령에게 지금 칼을 꽂은 짓이야. 그게 아무 생각 없이 5선 6선씩 하면 국회 부의장으로 앉아가지고 대구 지역에 6선씩이나
공천만 받으면 깃발 꽂아놓고 엠탈탈하고 있는 인간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가 없어. 뭐 민의가 어째? 국민의 뜻이 어때? 탄핵 찬성하겠다고 앉아있던 안철수, 그게 국민의 뜻이래. 잘해봐. 그래도 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와. 웃기지 마라. 네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너는 의사나 해 그냥. 사비가 돈이나 벌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